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기업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기업들 중에 77%가 시장 예상보다도 나은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이벤트로는 오늘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주 청약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주식시장이 화랑을 거듭하고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의 IPO가 성공함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그리고 대여급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기업 실적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상태인데요. 미국 기업 실적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 날짜로 구글이 이제 실적이 35% 정도 개선되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는 실적은 좋았지만 뭐 탄소 배출권을 매도한다든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순이익을 좀 올렸다. 본인이 이제 스탁 옵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올렸다는 그렇게 있고, 파만 기업들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뭐 파만 기업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한 35%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지금 현재 아마존과 비슷하게 이제 1등을 주로 경쟁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오피스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 정권회사 다녔지만 이 정권회사 다니면 뭐 15% 내리면 꼭 손절매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한 20년, 30년을 지나고 보니까 절대로 손절매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주식도 시가총액 10이나 한 20위 내에 업종 대표주 정도로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도 모렌 버핏은 미국의 애플 주식을 자기 전체 투자금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50% 다 애플 사놓고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 주식 하나만 50%나 투자해놨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테슬라나 애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도 전체 투자 금액의 반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한국 주식입니다. 한 20%가 이제 국내 주식 반, 20% 미국 주식 20%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도 이제 반반씩 투자하시고, 지금 환율이 1,100원입니다. 굉장히 환율도 좋고 저렴한 시기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 시기 2000년 3월 작년에 3월 달에 환율이 1,3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지금 1,100원이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또 9월 달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날짜로 캐나다가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리겠고, 미국도 금년 하반기 중에 또 다시 또 달러를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뭐 연장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1,100원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니까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미국의 상위 10% 이내의 기업들, 뭐 애플이나 파만 기업들 중심으로 좀 사놓으시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상승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매년 20개씩 부도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아무 주식이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식도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의 3대 요소를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고 부르는데, 안전성을 위해서는 상위 10위 이내 기업에 투자를 좀 해라.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은 뭐 우량한 기업들 투자해 놓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15% 손절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게 60세까지 내가 노후 자금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 대비용으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뭐 작년에 경험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40%까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폭락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해라.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우량한 주식을 반반씩 장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 기업 실적의 1분기 실적 보면 77% 정도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익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이른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는데요. 77%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정도입니까? 굉장히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파만 기업 중심으로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우량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ESG 해서 친환경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성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애플이 오늘 발표하기로 500조를 투자하겠다. 네. 뭐 인텔도 22조를 투자하겠다. 뭐 반도체를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미국은 지금 현재 법인세가 21%고 한국이 27%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법인세를 좀 올리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또 파만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우리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좀 태클을 걸지 말고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계속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 우리가 FDI라고 부르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한국인들을 고용하는 방법이 FDI,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게 간접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직접 투자가 작년에 유출이 5배 많아요. 유입된 것보다 유출된 것이 5배나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 공장을 안 지으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죠. 기업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미국의 법인세를 올리려고 했더니 공화당이나 기업인들이 야 우리가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키는데 왜 법인세를 또 과도하게 올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 아마 적정한 조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국내 기업의 일자리도 생기고 또 우리 기업들이 우량하게 또 실적도 좋아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미국에서 인플레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가 되면 백신을 지금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 면역 체계가 이제 갖춰지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선진국들의 평균의 물가 상승률은 연 2%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마이너스 2%였거든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를 못하니까 물가가 작년에 내렸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채권의 이자율이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금년 7월 달 기준으로 백신 보급률이 70% 정도 되고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경제가 거의 정상화 단계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내리는 겁니다. 예.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고용이 악화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예, 그렇죠.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드디어 정상화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해서 전혀 뭐 놀라거나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경제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예.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든지 채권의 이자율도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지난 40년간 미국의 채권 이자율을 분석해 봤더니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예. 과거에 한 18%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뭐 채권 이자율이 1%, 그렇죠. 10년물 기준 예. 한 1.8%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채권의 이자율은 계속 하락하게 돼 있고 주식의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면서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예. 주식의 긍정적인 생각이 80%고 비관적인 게 한 20%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해라. 예.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해라. 인플레는 일시적인 형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공모주 청약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사상 최고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모주 밴드에서 상한에 가서 지금 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약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SKIT 공모주 청약에 꼭 청약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청약을 해라. 예. 주식 시장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에서 사는 것은 유통 시장입니다. 예. 주식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중에서 발행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실권주가 다
발행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외 거래나 아마 상장이 되는 날짜가 5월 11일인데 예. 첫날 상장이 된 130%가 오르니까 예. 27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좀 한 30만 원 언저리에서 팔 수가 있을 텐데 내가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팔면 20만 원이 그렇죠. 남는 거죠. 20만 원이 남는 거죠. 연수익률이 뭐 진짜 수백 %까지 된다. 그래서 자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유통시장에서만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발행시장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00년도만 해도 뭐 우리가 한 개의 증권사만 했었는데 아마 이번 이 SKIT가 마지막으로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하는 계좌가 지금 5천만 개고 예.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가 주식 계좌를 만들다 보니까 예. 뭐 어린이나 아기까지도 막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중복 청약으로 이제 5개 증권사를 다 청약하는데 5개 증권사에 12주씩만 청약하면 5주에서 12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네요. 자금의 동원력이 더 있다 그러면 미래에셋이 대표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나머지 4개 증권사에는 이제 기본적인 10주 정도 한 60만 원 정도만 넣으면 이제 10주를 할 수 있고 예. 나머지 자금이 된다 그러면 미래에셋의 대표 주관사니까 넣어서 많이 받아라. 그래서 결론은 발행 시장에 참여해서 공모주 아마 5월 11일 날 상장이 되니까 27만 원이 130% 오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정도 언저리 봐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늘 때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주 청약은 만약에 주식을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15일 이내 또 한 달 이내에 보호 예수가 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공모 주식을 받으면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꼭 5일 이내 팔아라. 예. 그다음에 가게가 잘 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때 꼭 팔아야지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걸 시장 언어로서 다시 해석하면 더블 상한가 치고 더블 치고 상한가 칠 때 내지는 그 다음 날 정도 맞습니다. 이때에 이 거래량 잘 봐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트코인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최저가가 47,000달러 정도였었는데 어제 지금 현재까지도 5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흘 사이에 최저가 대비해서 8,000달러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한 15% 넘게 오른 거거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를 때도 정말 유감없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200개입니다. 예. 미국에서 가상화폐 상장된 게 10개고 예. 일본은 5개거든요. 예. 정부가 빨리 규정이라든지 실체를 정의해서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규정을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격한 규정 하에서 된 것만 가상화폐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비트코인은 전체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예. 뭐 이더리움이나 막 20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 알트코인을 살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는 모든 가상화폐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예. 저는 만약에 가상화폐를 저는 뭐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데 만약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나 투자하는 건 괜찮겠다. 다만 주식의 모든 투자가 내재 가치나 본질 가치가 없어요. 가상화폐는요. 예, 그렇죠. 이게 그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트코인은 발행 숫자가 무제한이거든요. 예. 450억 개다, 500억 개다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2천만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채굴을 정해진 2천만 개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채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 가상화폐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이 많은 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투기 성향이 제일 강한 민족입니다. 선물 거래 금액도 세계 1등이고 가상화폐 거래 금액도 우리가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상화폐로 상장된 게 딱 10개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같이 가상화폐 전체를 다 인정하지 말고 예. 엄격한 규정을 세워서 또 발행량도 좀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에 대한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라. 예. 10개 이내로만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하는 이 가상화폐를 등록하는 것도
미국은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어 있지만 예. 우리나라는 지금 5개가 거래소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정부가 뭐 규정 안 만들고 또 뭐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 굉장히 뭐 지금 우죽순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5개에서 10개 정도의 가상화폐만 인정을 하고 거래소의 규정도 빨리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주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폰지 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폰지 사기가 뭔가 하면 앞에 사람의 돈과 이자를 뒤에 사람의 투자 금액으로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00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폰지 사기였고 메이도프 사건이 또 있었고 그죠. 이게 매년 폰지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를 투자한다면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살아남을 것이다. 나머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미국 국내 우량한 주식을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한다면 비트코인 하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도 어느 정도 뭐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면 제도권 내에 어떻게 잘 편입을 시킬 건가 하는 거를 좀 고민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그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5월 3일 날 이제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되었는데 저는 공매도로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자기가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올라버리면 자기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보죠. 지금 코로나19가 극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 연말 정도가 정상화될 거고 미국이 7월 달에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백신이 70% 이상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전 세계 경제가 화랑이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2배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 자기가 잘 모르는 기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식에 성공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매도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공매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공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9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50배 올랐거든요.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이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한 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항상 성공했다. 자기가 잘 모르면 공매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을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잘 모르고 이제 공매도에서 참가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결론은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어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자.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0세까지 장기 투자를 하시고 주식을 뭐 손절매나 뭐 놀라서 절대로 팔지 마라. 어차피 30-4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으시고 그냥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